아빠가 들려주는 의학, 생활 잡일, 그리고 이건 또 논문 쓰는 사람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의사인 나도 몰랐던 딱밤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좀 전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관련된 논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썼던 논문이고요.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논문은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추억이 담겨 있는 논문이라서 또 한글 논문이라서 다른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의학 논문이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는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상에서 아주 발견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관심을 일반인들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꽤 오래전에. 제가 그때 이제 저희 레지던트와 또 그때 당시 학생, 스포츠 관련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인데 일반인에서의 박스 너클의 유병률이라는 걸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너클은 상당히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는 걸 알게 됐죠. 일반인 대상으로 유병률을 알고자 해서 저는 조사하고 싶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설문조사가 조금 너무 이제 오픈돼서 랜덤 샘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 304명 중에서 33명이 있었어요. 한 10% 있었던 거죠. 꽤 많은 숫자예요. 심한 디스로케이션이 있었고 약한 정도도 있었고, 그래서 운동의 강도, 시간, 가족력 등등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했어요. 같이 구했습니다. 이제 공개 설문을 하게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개 설문을 하다 보니까 답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난 이거 있는데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실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설문에 답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하면서 제가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사진과 동영상도 함께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서 그래서 서브룩세이션과 아예 디스로케이션을 이제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운동의 종류도 무에타이, 농구, 태권도 이런 것들은 하드 스포츠로 분류하고, 배드민턴, 배구, 역상, 달리기 이것들은 컨택 스포츠는 아니니까 주먹 자체를 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 스포츠로 구분해서 했어요. 그리고 어떤 손가락이 됐는지도 이제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서머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총 304명 중에 남자가 얼마, 여자가 얼마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서브룩세이션 약간 삐껴나는 정도, 대칭은 아니고 약간 삐껴나는 정도가 42명이 있었고, 실제 확 빠지는 사람이 33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이도 이제 분포를 봤는데 상당히 젊어요. 대부분. 그러면 설문조사 했던 사람이 자기 친구들한테 했고,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네이버를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만 응답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오른쪽 왼쪽도 봤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중에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이 운동을 안 했네요. 그 사람의 가족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소프트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패밀리 스토리, 가족 중에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있는데 너도 한번 있을래? 하고 설문조사를 했던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유병률을 높이는데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비판하자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했고, 그래서 아웃컴은 디스로케이션이 있는 사람이 이제 1, 없는 사람이 0으로 해서 했는데, 유니베리어블 어널시스 할 때는 이랬는데 멀티 베리어블을 하니까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아주 유했어요. 그리고 하드한 엑서사이즈를 한 거를 레퍼런스로 해서 넌과 소프트를 했는데, 역시 넌 하는 사람은 이제 별로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운동한 사람은 약간 적은 듯 하지만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는 그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문했던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하드 스포츠와 넌 스포츠의 발생 건수를 막대 그래프로 그렸고, 비율도 그려보니까 이 하드 스포츠, 소프트 스포츠, 넌 이렇게 한 것이 서브룩세이션 환자와 디스로케이션 환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동 안 한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통계 결과로 보여주죠. 그 다음에 실제 어느 손가락이 제일 많이 생기느냐.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많이 생길 걸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 이 두 번째 인지에도 상당수가 많이 생기고 더 많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오른쪽 왼쪽 그 차이 없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드 레이쇼 플랫, 당시는 이제 R 막 사용할 때라서 오드 레이쇼 플랫도 잘 그렸고, 제가 어떻게 그렸는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R을 썼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논문이 공개는 돼 있는데 한글 논문이고, 그래서 읽긴 좋은데 또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스포츠 약회에 냈었는데 2017년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없어요, 이 논문이. 그래서 제가 논문 제출했던 제 원고를 뒤져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 파이널 버전, PDF 버전이나 인터넷 버전은 구할 수가 없어요, 저도. 받았을 텐데 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보니까 참 치료도 좀 설명해야겠죠. 치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스프린트를 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하기도 하고 등등등 뭐 이런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술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서 비수술적으로 해야겠구나, 스프린트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제한이 있다는 거 아까 중간중간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알려진 박스 너클이 매우 흔히 일반인 사이에 발견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흔히 가지고 있는 상태로 판단될 때에 수술 반환이 남게 되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치료가 보다 권장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 가족력과 운동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한 것은 유전적 혹은 외상형 요인의 가능성을 시사해주지만 가족에 따라 운동 경향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활동이 많으면 그럴 수 있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유전적 요인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런 환경,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활동적인 환경, 성격이 더 한 건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컨클루전이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논문이지만 제가 오랜만에 저도 없었던 논문을 막 뒤져가지고 발견해가지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